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라운 영상 내용은 오펀AI 새로운 챗GPT 4.5 모델 공개, 더 똑똑해진 AI의 등장, 그리고 FBI 신임 국장 캐시 파텔 FBI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오펀AI의 최신 AI 모델 GPT 4.5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더 인간적인 대화와 강력한 창의력을 갖춘 차세대 AI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GPT 4.5가 어떤 점에서 달라졌는지, 그리고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오펀AI 새로운 GPT 4.5 공개. 지난 2월 27일 오펀AI는 최신 챗 GPT 모델 GPT 4.5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발된 가장 크고 강력한 AI 모델이라고 합니다. 주요 특징: 더 인간적인 대화,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움, 강화된 패턴 인식 앤드 창의적 통찰력, 기존 AI보다 더 똑똑한 연결 능력, 감정지능과 창의성 증가, 글쓰기 지원,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등에서 탁월. 오펀AI CEO 샘 알트먼도 엑세 AI에게 조언을 받고 놀란 순간이 여러 번 있었다고 밝히며 이번 모델이 얼마나 강력한지 강조했습니다. 둘째, GPT 4.5는 얼마나 발전했을까? 오펀AI는 GPT 4.5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AI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론 없이도 패턴을 인식하고 창의적인 통찰력을 제공, 더 높은 감정지능과 창의성으로 인간과 더욱 자연스럽게 소통, 글쓰기, 커뮤니케이션, 브레인스토밍 등에 최적화. 전 테슬라 AI 디렉터이자 오펀AI 공동 창립자인 안드레이 카르파티는 X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 더 좋아졌고 굉장하다.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더 큰 모델을 사전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다. 즉, 단순한 코드 최적화가 아니라 AI가 더 깊이 사고하고 인간과 더욱 유사한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더 강력해졌지만 비용도 증가. 이번 GPT 4.5 모델은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니라 운영 비용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가격 비교: GPT-4 100만 토큰당 2.50달러, GPT 4.5 100만 토큰당 75달러. 오펀AI는 GPT 4.5를 대규모 컴퓨팅 집약적 모델이라고 설명하며 높은 성능을 제공하는 만큼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히 기업 고객이나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GPT 4.5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현재 GPT 4.5는 일반 사용자에게 즉시 공개되지 않고 제한적으로 제공됩니다. 챗GPT 프로 사용자 연구 미리 보기 형태로 사용 가능. 기업 고객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파운드리 GPT 4.5 액세스 가능. 즉, 유료 사용자는 미리 체험할 수 있지만 무료 사용자는 기다려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무료 사용자에게도 점진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AI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까? GPT 4.5는 단순한 AI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미래 AI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더 인간적인 AI와의 소통 가능, 창의적인 작업 지원, 글쓰기, 브레인스토밍 등 기업의 AI 도입 확산, 챗 GPT 기반 업무 혁신 가속화. 특히 오펀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오펀AI의 최신 AI 모델 GPT 4.5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인간적인 대화, 강화된 창의적 사고와 감정지능, 기업 고객 중심의 비싼 모델, 하지만 강력한 성능.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 FBI 신임 국장 캐시 파텔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는 캐시 파텔이 FBI 개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임명이 FBI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FBI 새 국장 캐시 파텔 변화의 시작. 지난주 FBI의 지역 사무소 임원들은 새 국장인 캐시 파텔과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는 FBI 조직 개편, 특수요원 자격 요건 강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이 운영하는 UFC 격투기 리그와의 협력 추진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참석자들은 너무 많은 변화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가 얼마나 진지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회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주간 회의를 원래 회의로 줄일 것을 언급했고, 한창 중요한 논의 중에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떠나는 등 기존 FBI 국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FBI의 대대적인 개편. 캐시 파텔은 FBI 핵심 인물을 국가 안보와 외국의 위협 대응에서 국내 범죄 단속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는 취임 첫 주부터 기존 고위 공무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자신의 정치적 동료들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본부 직원 1,500명을 범죄율이 높은 도시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등로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FBI의 재정 상태였습니다. 이전 비용만 1억 달러 약 1,300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예산 계획이 없었습니다. FBI 내부에서도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파텔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셋째, 트럼프의 충성파, FBI를 장악하다. 캐시 파텔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로 트럼프의 첫 번째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으려 했으나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FBI 국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FBI가 트럼프 및 보수층을 견제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을 없애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FBI 내부에서는 그가 기관의 전통을 파괴하고 정치적 입김을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텔은 트럼프의 강경 지지자인 댄 봉기노를 FBI 부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봉기노는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법 명령을 무시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인물로 FBI 내부에서는 그의 임명에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위 간부들은 이에 반발의 사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FBI 국장이 또 다른 법 집행기관을 운영. 놀라운 점은 캐시 파텔이 FBI 국장직 외에도 또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 ATF 미국 알코올 담배화기 및 폭발물 단속국의 국장 역할까지 겸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로 FBI 국장이 본업 외에 다른 법 집행기관까지 맡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섯째, FBI 내부 문화도 바뀌나? 캐시 파텔은 FBI 내부 문화에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 본부 인테리어 변경, 라스베이거스에서 근무 시간 상당 부분을 보낼 계획, 운동을 위해 개인 트레이너의 출입 허용 요청, 정장 넥타이 대신 캐주얼 복장 장려. 기존 FBI 국장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식적인 행사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해왔지만 파텔은 이런 관행을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FBI는 어디로 가는가? FBI 내부에서는 캐시 파텔의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찬성 측 FBI의 기존 관행이 비효율적이었으며 변화가 필요했다. 반대 측 FBI가 정치적 기관이 되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현재 FBI는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캐시 파텔이 어떤 방향으로 기관을 이끌어갈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캐시 파텔의 FBI 개혁과 논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BI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의 지도 아래에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